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뷰하는 새다리TV의 새다리입니다. 여러분, 게일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게일은 1993년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게일은 골든 엠퍼러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줄임말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PC 하드웨어 생산 회사이죠. 그 중에서도 이 튜닝 메모리에 아주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튜닝램의 필수가 된 램 방열판, 세계 최초로 게일이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튜닝램 시장을 벌컥 뒤집어 놓을 제품을 게일에서 출시를 했죠. 바로 게일 에보 X라는 튜닝램입니다. 세계 최초로 RGB 조명을 지원하는 DDR4 규격의 메모리였고 ASUS, MSI, 기가바이트, 에즈락 같은 메인보드 제조사들에서 인증을 받았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램에 RGB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센세이션이었고, 그리고 게일 에보 X 첫 번째 모델은 메인보드에 있는 12V RGB 헤더에 램과 메인보드 간의 선을 연결해야 돼서 선 정리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게일에서 에보 X의 후속판 에보 X2 DDR4라는 튜닝램을 출시하는데요. 1세대의 단점인 RGB 연동선들을 제거하고 램 슬롯 장착만으로 ARGB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드디어 게일의 공식 유통사 설인 CNI에서 게일 에보 X2의 후속판인 게일 에보 VRGB DDR5 튜닝램을 공식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튜닝램 업계 최초로 방열판에 쿨링팬이 달려 나왔어요. 방열판 상단 양측면 쪽에 20mm 쿨링팬 2개가 달려 나왔습니다. 이것을 액티브 듀얼팬 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20mm 쿨링팬이 12000rpm으로 동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게일 에보 VRGB DDR5 튜닝램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시러 가시죠. 오늘 리뷰할 제품은 게일 DDR5 6400 GL38 에보 VRGB 화이트 32GB 패키지입니다. 게일 에보 VRGB 화이트 시리즈는 6400MHz, 6600MHz, 6800MHz, 7200MHz, 8000MHz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막내인 6400MHz를 리뷰할 거예요. 최근에 8000MHz의 고클럭 메모리도 출시했는데 최상급 메인보드에서만 호환이 된다고 하니 혹시나 8000MHz 구입하실 분은 구매 전에 꼭 설인 CNI에 보유하신 메인보드와 호환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리뷰할 6400MHz 제품은 램 타이밍 CL38 40 40 82이며 전압값은 1.35V입니다. 박스 정면 오른쪽 아래에는 설인 CNI에서 유통한다는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제 메모리를 박스 안에서 꺼내 볼게요.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16GB 램 2개가 들어있어요. 가로 길이는 137mm, 세로 높이는 54mm입니다. 방열판에 달려있는 액티브 듀얼팬 때문에 다소 시금치 램에 비해 높이가 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PU 순행 쿨러 이용을 추천드리고요. 공랭 쿨러를 쓰실 분은 꼭 설인 CNI 유통사의 호환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메인보드 램 슬롯 2번, 4번에 장착하고 컴퓨터를 켜서 바이오스에 들어가 XMP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 및 제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5 13세대 13600K 랩터 레이크, CPU 쿨러는 서머라이트 프로즌 호라이즌 360 ARGB 화이트, 메인보드는 에즈락 B760 프로 RS D5 DND컴, 램은 게일 DDR5 6400 CL38 에보 V RGB 화이트 32GB 패키지,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 지포스 RTX 4070 Ti 트리니티 OC D6X 12GB, SSD는 SK 하이닉스 골드 P31 M.2 NVMe 500GB,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 네오에코 850W 80 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케이스는 트랙터 도마 A5 워터쿨러 알루미늄 오픈 케이스,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프로 22HE,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는 지포스 게임 레디 드라이브 531.41WHQL. 부팅 시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와서 OC 트위커 메뉴의 D램 컨피규레이션을 눌러주세요. 삼성전자 시금치 램을 꽂았을 때는 XMP 3.0이라는 항목이 없었는데 게일 에보 V RGB 화이트 XMP 램을 꽂으니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로드 XMP 세팅을 눌러주세요. XMP 3.0 프로파일 1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키보드 F10을 눌러 저장하시고 바이오스에서 나오시면 DDR5 6400MHz 클럭의 XMP 램이 적용됩니다.
윈도우 11에 진입해서 TM5 안타 777 버전을 이용해 3주기로 XMP 램 안정화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오류 하나도 없이 게일 DDR5 6400 EVO-V RGB 화이트 32GB 패키지 램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역시 게일에서 만든 XMP 튜닝 램이라 메인보드와 호환성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게임은 국민 FPS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게임 최적화가 안 돼서 그래픽카드를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가 최적화 문제로 인하여 정확한 벤치 테스트 값을 얻기 정말 힘든 게임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곳을 보면 FPS AVG가 평균 프레임이고 FPS 1% 로우가 하위 1% 프레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해상도는 풀 HD로 설정하고 그래픽 설정은 울트라로 설정하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하강에 착륙할 때부터 측정을 시작하여 사망했을 때 측정 중지를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하위 1% 프레임은 154에서 168로 9% 증가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272에서 280으로 3% 증가했습니다. FPS 게임 특성상 적과 교전 상태에서 프레임이 안 끊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의 해상도는 풀 HD로 설정하고 엔비디아 RTX DLSS는 껐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사전 설정은 가장 높게로 설정하고 레이 트레이싱 효과도 껐습니다.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하위 1프레임은 141에서 158로 12%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216에서 243으로 12% 증가했습니다. 쉐어툼의 프레임은 램 클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 중 하나죠. 호라이즌 제로 던의 해상도는 풀 HD로 설정하고 엔비디아 DLSS는 껐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설정은 최고급 품질로 설정했습니다. 호라이즌 제로 던은 제가 예전부터 프레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래픽 카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램 클럭 오버를 통해 프레임 차이는 3에서 4% 나올 것 같았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호라이즌 제로 던의 하위 1% 프레임은 126에서 131로 4% 증가했고 평균 프레임은 189에서 196으로 약 4% 정도 증가했네요. 게일 DDR5 6400 CL38 EVO-V RGB 화이트 32GB 패키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리뷰하기 전 다나와 상품 페이지에서 사진을 봤을 때 정말 특이하게 생긴 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서 리뷰를 하는 동안 겨울철 캠핑의 불멍이 있듯이 RGB 마니아는 램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램의 RGB 색상과 컬러 밸런스가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색상이라 화이트 빌드 PC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인텔 XMP와 AMD X4도 같이 지원해 높은 호환성이 좋았습니다. 이 20mm 쿨링팬이 12000rpm으로 동작한다고 해서 소음 부분이 궁금했는데 오픈벤치 케이스에서는 소리가 미약하게 들렸지만 인 케이스 안에서는 오히려 120mm 쿨링팬 소음의 소리가 묻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램의 높이가 있어 히트싱크가 큰 CPU 공랭 쿨러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순행 쿨러 설치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블랙빌드 PC를 위한 그레이 컬러 색상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